Hello everyone. I'm Yonggil Kwon from Neoply and Yoursoul.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후까지 되게 피곤하실 텐데요. 좀 더 재밌게 귀에 잘 들어오게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네오플라이와 이오소울을 이끌고 있는 권용길이라고 합니다. 저희 백그라운드는 게임 회사입니다. 네오위즈, 피망이라는 브랜드로 한때 PC 온라인 게임에서 탑 브랜드를 유지했었고요. 지금은 DJ 맥스, 탭소닉 같은 리듬 게임 비롯해서 블레스 같은 MMORPG 게임까지 저희들이 개발하고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플라이는 2008년에 시작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애니팡을 개발한 썬데이 토즈도 저희 포트폴리오사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럭시에 매각한 카풀 서비스 업체 럭시도 저희 성공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일 발표 예정인 테라라든가 TTC 프로토콜 같은 크립토 프로젝트에 저희가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인데요, 덱시오스라고 한국의 청년들이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개발 8월 초에 런치하자마자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인데요, 이오스 기반의 덱스입니다. 왜 네오위즈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저희는 PC 온라인 게임에서 피망이라는 브랜드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지금도 수백만의 유저들이 방문하고 있는 큰 게임 포털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모바일 세상이 오면서 그렇게 썩 잘 적응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이 언제든 기존 플랫폼을 창조적으로 혁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을 보면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이자로스가 아마존에 혁신당한 것처럼 저희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그런 또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거죠. 게임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은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 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작은 토이 프로젝트 게임을 올려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싸고 느렸습니다. 중앙화된 MySQL, 오라클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자가 가스비라는 비용을 지불했어야 했고요. 당연히 여러 분산되어 있는 노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쓰는 것보다 느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당황했어요. 크립토키티라는 게임들도 그때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들보다 좀 더 빠르고 덜 비싼 체인이 있더라. 그게 이오스라는 체인인데, 그래서 이오스라는 체인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됐고, 공부하다 보니까 DPoS라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 선출하는 것처럼 선거를 할 거래요. 그래서 블록 프로듀서에 출마했습니다. 이오소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은 지금이 아니라 처음에 메인넷 론칭하고 저희가 탑 21에 들어갔어요. 정식 블록 프로듀서가 된 거죠. 17위로 기록합니다만. 그래서 당선이 됐더니 여기저기서 지인들이 밥 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을 잡았죠. 약속을 잡고 한 달 후에 이제 지인들을 만날 때는 순위가 점점 내려가서 50위권에 정식 프로듀서가 아니라
스탠바이 블록 프로듀서가 됐고, 50위권에 있었죠. 40위권에 있어서 그 밥을 살 때 친구들도 서먹하고 사주는 저도 약간 서먹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깜짝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UDC에 발표한다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또 저희가 오늘 한 800만 표를 받아서 순위가 한 10계단 올라갔습니다. UDC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어 두나무 송치영 의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순위는 낮지만, 블록 프로듀서로서 순위를 낮지만, 그 순위를 득표 수가 아니라 표를 받은 사람 순, 득표자 순으로 소팅을 해보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17위에 랭크가 되고요, 7,000명이 넘는 사람으로부터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평균 투표수, 그리고 저희에게 투표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투표를 한 사람, 득표수를 갖고 있는 사람 등등의 수치들이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작아요. 이 말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이오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저희는 이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게임을 온체인화 하려고, 내부로 만들려고 블록체인에 발을 디뎠습니다. 동료들은 저희에게 묻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동료들, 외부에서 만나는 게임 개발사들은 제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블록체인에 올려야 되죠? 왜 하면 뭐가 좋아요? 사용자 관점에서 뭐가 좋고 개발사 관점에서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계정 만들어야죠. 이오스 어카운트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뭔가 팝업 창도 막 뜨고, 이 파이널라이제이션도 되게 느리고, 그리고 새로 배워야 될 개념도 많습니다. 기존에는 아이디 패스워드만 있으면 게임 즐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퍼블릭, 프라이빗, 액티브 오너,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 사용자들이 배워야 합니다. 스테이킹이 너무 어렵죠. 그리고 개발사 입장에서도 비슷하죠. 사용자층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아직. 그리고 기존의 iOS,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은 블록체인을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허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센트럴라이즈된 시스템에 비해서는 비싸고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여기에 올린다고 해서, 당장 여기인데 올린다 그래서 성공할지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런 동료들한테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게 이 게임입니다. 이오스 나이츠. 이 게임은 현재 이오스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임입니다. 역시 한국의 청년들이 만들었고요. 6명의 청년들이 만들었는데, 게임 장르는 턴제 RPG 게임입니다. 근데 되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게임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이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해보고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 동료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왜 게임을 옮겨야 하냐고요? 일단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중에 중요한 속성, 비지빌리티, 스마트 컨트랙트로 보여줄 수 있고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토큰 홀더들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게임 정말 세상에 접할 수 없는 재밌는 게임이라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저 게임 우리 동료들한테 보여주면 다들 이렇게 해요. 재미없다고, 잘 못 만든 게임이라고.
근데 인기 많아요. 예. 왜? 없기 때문에. 저런 게임이 블록체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세계 최초예요. 그리고 저는 또 얘기합니다. 그 개발하고 있는 동료들한테, 지금 모바일 세상에서 당신은 다른 게임에 비해서 차별성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머리를 짜내고 있고, 차별성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수백억의 마케팅비 써야 되죠. 레드오션에 당신은 지금 1000분의 1, 2000분의 1 승률의 게임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블록체인은 없어요. 10분의 1, 5분의 1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마케팅? 안 해도 돼요.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URL만 떨어뜨리면 토큰 홀더들이, 그리고 유튜브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알아서 소개를 해줍니다. 마케팅비 1, 10원 안 들이고 수백억의 마케팅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오히려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블록체인 세계로 오라고. 이오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장표가 좀 잘 눈에 띄지 않는데, 글씨가 작아서 오른쪽 상단에 붉은색 박스를 보면 이제 최고 TPS예요. 3997 TPS. 예, 지금까지 초당 가장 많은 트랜잭션을 받은 수치입니다. 3997. 비자 카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에버리지 트래픽이 3000대라고 합니다. 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왼쪽 하단에 어카운트 31만의 사용자들이 이오스 세계에서 어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표는 블록체인 액티비티 매트릭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러 체인들 중에 체인들의 액티비티를 비교를 해놓은 수치입니다. 주로 트랜잭션이 되겠는데요. 보면 이오스가 대략 봐도 이더리움의 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5배 되는 트래픽 안에 어떤 트래픽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오스 나이츠 게임, 이오스 게임이 2등에 위치해 있죠. 최근 하루 동안 1000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갬블링도 있고,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덱시오스가 또 5등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이더리움이 보여줬던 어떤 크립토 키티 같은 좀 더 원시적인 게임과 갬블링 위주에서 좀 더 퀄리티 있는 게임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오스 나이츠가 한 사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게임을 위한 블록체인의 요구사항은 뭘까요? 오늘도 앞에 연사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사용성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심하게 얘기해서 얘는 블록체인 게임인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구입이나 사용해본 경험이 없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야죠. 그래야 쓰죠. 그리고 계정을 얻는데 무슨 돈을 지불합니까? 계정을 얻는데 뭔가 배워야 되거나 돈을 지불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게임에 있어서 랜덤 넘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이 만들어지고 비가역적 블록에 들어가기까지, 확정되기까지, 파이널라이즈 되기까지 시간이 짧아야죠. 트랜잭션 뭔가 아이템 구매했는데 몇십 분 지나서 죄송합니다, 블록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되게 황당한 거잖아요. 레이턴시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게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어렵냐?
블록체인 세상에서 왜 이 두 가지 아까 사용성을 제외한 기술적인 이슈 두 가지가 어려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블록이 처음 헤드 블록에서 시작해서 확정되기까지 갭이 존재합니다. 요스 같은 경우에는 더블 컨펌을 쓰고 블록 프로듀서들이 돌아가면서 블록을 만드는데 12블록씩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168초 3분 정도? 약간 3분이 약간 안 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뭐 2.5초 정도 지나면 높은 확률로 파이널라이즈가 되겠지만 또 가끔 가다가 다시 원복이 되는 경우도 실제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또 궁극적으로 블록 프로듀서들이 12개씩 만들고 우리 넘어가요 라고 약속한 게 아니라 타임슬롯,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따라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블록 프로듀서가 느리게 프로세싱을 하면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다른 그 다음 블록 프로듀서가 같은 트랜잭션에 대해서 블록을 만들려고 트라이를 하게 되고 거기서 컨텐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포크가 발생을 하는데요. 뭐 이런 문제들이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체인들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게임 회사로서 이런 문제들을 풀고 싶고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세웠고요. MBLab이라는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네오이즈 플레이 스튜디오 중심으로. 그리고 이런 게임을 블록체인에 올리기 위한, 온체인 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상에 없던 완전 새로운 RNG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을 개선을 해서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스케일러빌리티가 좋은 RNG 알고리즘을 고안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그니다이스라는 알고리즘, 이오스 배시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를 계속 그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램을 많이 소모하게 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고안한 알고리즘은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지속 가능한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조만간 그 알고리즘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금 보신 게임은 굉장히 간단한 게임으로 보이시는데 그래도 나름 게임 회사로서 이펙트도 넣고 해서 이렇게 실제 돌려보면 슬롯 이렇게 돌리는 소리도 나고 나름 재밌습니다. 꼭 해보세요. 지금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오스 계정이 있어야죠, 물론.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플레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고안한 RNG 게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그리고 배팅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오스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작은 배팅을 하게 되고 뭐 잭팟이 터져도 10원 정도 한화 10원 정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한국은 아직 규제가 있어서 카지노 게임에 대해서 저희는 그래서 한국에서 접속은 막아뒀고요. 오늘과 내일 예외적으로 오늘과 내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오스 베이스라는 다른 이제 다이스 게임, 주사위 게임이 있는데요. 주사위 게임에 비해서는 저희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가 공개돼 있고 서버 구조도 fully decentralized 돼 있어서 좀 더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OS 미래일 수도 있고 게임 블록체인의 미래일 수도 있는데요. EOS가 아닐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끄러워야 되죠.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쉬워야 되는 거죠. 뭔가 허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RNG도 정말 리얼 RNG여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레이턴시도 굉장히 작아야겠죠. 거의 리얼타임에 가깝도록. 그리고 확장성을 위해서 사이드체인 구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현재 이오스의 메인넷, 블록원이 만들고 있는 메인넷이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이오스를 개선해서 할 수도 있고 이오스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체인일 수도 있겠죠. 저희가 꿈꾸는 블록체인 위에서의 게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 내년 상반기 바로 이곳 제주에서 블록체인 게임 컨퍼런스를 열기로 했습니다. 게임과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권영기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동안에 또 청중분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네오위즈가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블록체인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우리도 혁신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꼈었고요. 결국에 우리가 게임 회사니까 게임을 올리고 싶죠.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 게임을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게임이 가장 하드코어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앱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충분히. 그러면 블록체인 생태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이유이고 그게 저희가 블록체인을 시작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머의 입장에서 결국 게임의 본질은 신뢰도 중요하지만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유저들은 블록체인 게임인지 아닌지보다는 재미있는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 블록체인으로 게임을 만들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단순히 희소성이라고 한다면 블록체인 게임이 많아져서 희소성이 떨어진다면 블록체인 게임은 일반 게임에 비해 어떤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질문하신 분의 그 흐름에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없기 때문에 주목하는 시장은 곧 닫힐 겁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시장에서도 곧 그랬고요. 그러면 왜 블록체인이냐?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겠죠. 토커나이즈 관점에서 보면
잘 될 게임을 더 잘 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예로 카지노 게임을 예로 들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공개하니까 믿을 수 있죠. 딜러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런 블록체인들의 속성들이 다른 일반 게임에 비해서 가지는 차별점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점들이 연구가 거듭되면 그런 속성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터라는 추가적인 툴을 사용해서 트랜잭션을 사이닝하고 이오스 계정을 연동하는 것이 이더리움에서 메타마스크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툴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할 텐데 반드시 스캐터를 사용하도록 구현할 수밖에 없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프라이빗 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아까 게임마다 당신의 암호를 넣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 관점에서는 프라이빗 키를 바로 받는 게 더 큰 허들입니다. 재밌는 건 저희가 선거 초반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나온 툴이 스캐터, 그레이매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스캐터에 암호를 꼭 넣어야 되냐고, 이거 보도 듣도 못한 유틸리티인데 왜 내가 여기다가 내 소중한 암호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스캐터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으니까 스캐터는 이제 믿는 거예요. 믿는데 다른 이런 게임이나 다른 서비스에서 스캐터를 안 쓰고 프라이빗 키 넣으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허들이 있는 거죠. 저도 어떤 새로 나온 앱 쓰는데 프라이빗 키 넣으라 그러면 거기서 좀 멈춥니다. 예, 걱정돼서.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오스 나이츠도 처음에 스캐터 안 쓰고 프라이빗 키 받았었거든요. 그때 잘 안 됐어요.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됐고 스캐터 붙이면서부터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오스 세계에서 이오스 홀더들은 스캐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발하게 플레이되고 있는 게임을 이오스 위에 올린다고 가정해보면 이오스 전체 네트워크를 사용해도 트래픽 감당이 어려워서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처음에는 스케일러빌리티가 병목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까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아까 이오스가 트래픽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 체인들 중에. 근데 지금 TPS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도 안 돼요. 10. 예. 그러니까 뭐 1000이네, 2000이네, TPS 300이네 하는 그런 수치들이 감이 없었죠. 예, 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스케일러빌리티가 병목이라서 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일 발표할 에브리피디아라든가 다양한 덱들이 올라오게 되면 여러 게임들이 오게 되면 점점점 부족해지겠죠. 내 자원이. 예.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이드 체인이라든가 다른 확장 가능한 기술들을 적용하기까지 우리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확장성에 대해서 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들, 예, 최근에 뭐 일어났던 램 문제, 램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자와 수요자가 배분할 것이며, 공급자와 수요자와 배분할 것이며, 가버넌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당면한 문제지, 예, 스케일러빌리티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 더 많은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더 많군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기반의 앱들은 여전히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접근될 수밖에 없는데요. 토큰의 사용이 스토어 정책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그리고 위배된다면 어떻게 회피할 수가 있을까요? 위배되겠죠. 스토어가 좋아할 일 없잖아요. 열심히 생태계 만들었는데 자기 수수료 못 받는 거니까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보세요. 아까 이오스 나이츠 스토어를 통한 게 아니잖아요.
구글을 통한 것도 아니고 애플을 통한 것도 아니고 스팀을 통한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URL 하나를 그냥 커뮤니티 텔레그램에 던졌을 뿐이에요. 예. 수수료 30%안 냅니다. 당연히 다 같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블록체인 세상, 블록체인이 또 탈중앙화잖아요. 예. 블록체인 세상이 되면서 기존의 스토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블록체인계의 스토어 역할을 하는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고, 기존보다는 역시 스토어도 미들맨이죠. 우리 블록체인 세계에서 부르는 미들맨인 거고, 훨씬 더 저렴하게 되거나 혹은 그들을 창조적으로 혁신하는 대체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질문이 좀 많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RPG 게임이 덱으로 원활하게 작동되려면 TPS, 블록 생성 주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수치상으로 뭔가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PS는 좀 다음 문제인 것 같고, 차순위 문제인 것 같고, 블록 생성 주기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던 확정, 파이널라이제이션까지 가는 그 레이턴시가 굉장히 짧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오스 같은 경우도 아까 2분이 넘는 시기인데, 예, 그게 훨씬 더 어떤 방식으로든 짧아지거나 혹은 현실과 타협을 해서 어느 정도는 중앙화돼서 그 이슈를 풀든지 하는, 예, 솔루션이 나와야 지금 블레스 같은 대형 MMORPG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좀 너무 관심이 많아서 정말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스 서울이 이오스 컨센서스 리니어 알고리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은 아니고, 저희는 이오스를 만든 개발사도 아니고 이오스 블로건이 만든 소스를 잘 운영하는 운영자인 건데요. 블록플러스라는 게. 하지만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굉장히 어려운 난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계에 여러 분들과 협력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Q&A를 마무리하겠습니다.